안녕하세요. 글러브 야구 레슨장 이준평 대표입니다. 오늘은 포수 레슨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프레이밍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프레이밍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프레이밍이란 기본적으로 스트라이크 존 박스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는 의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마추어 포수 또는 사회인 야구를 하시는 포수 분들의 경우 미트질을 강하게 해서 공을 잡는 순간 강한 마찰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미트질이란 미트를 강하게 꺾어버린다거나 포수가 공을 포구하는 순간에 많은 미트의 변화로 강한 마찰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낮은 공을 포구하여 프레이밍을 하는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이 꺾이는 부상과 미트의 많은 움직임이 발생하여 누가 봐도 미트질을 했다는 느낌이 강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수는 프레이밍에 있어서 티가 많이 날수록 심판을 속일 수 없을 것이고, 미트의 많은 움직임으로 인해 포수 본인의 만족도만 높아지게 됩니다. 포수의 프레이밍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이 아닌 사기꾼이 되어야 합니다. 포수 본인만 속으로 알 뿐이지 심판, 심지어 같은 팀 투수까지도 눈치를 챌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움직임으로 프레이밍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레슨을 진행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부분 사회인 야구 레슨의 경우 대부분 자세가 높아서 이런 식으로 자세가 높거나 조금 미트를 세워서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죠. 제가 잘 따라하지 못하는데 최대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엘리트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세는 많이 좋아졌는데 미트를 자꾸 꺾으려고 하는 프레이밍이 강해요. 꺾는다거나. 자, 이러면은 누가 봐도 변화를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트의 변화. 그러면 심판도 눈에 보이는 움직임은 이 포수가 미트질을 했구나 라는 시그널을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미트질을 했을 때의 요령을 몇 가지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은 공이 들어오는 순간에 미트 바닥면이 정면을 보고 있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미트질을 안 한 상태에서 공을 잡았다면 이런 모양이어야 돼요. 자, 이 모양 그대로 최대한 공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제가 잡은 이 야구공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수한테 이 흰색 야구공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공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자, 일단은 이 부분 하나랑 미트 낮은 공을 잡을 때 대부분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 글러브 웹을 자꾸 살려서 잡으려고, 낮은 공인데도 불구하고 살려서 쫓아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트 질까지 해버리니까 공이 포구하는 순간에 미트 엄지손가락 밑에 면에 공이 들어오게 돼요. 이 와중에 저는 꺾겠죠. 그럼 당연히 엄지손가락이 받쳐주지 못하고 뒤로 밀려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야수들이 백핸드를 잡을 때 글러브 모양이 어떨까요? 자, 이 웹이 당연히 밑으로 와 있겠죠. 근데 포수들은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낮은 공을 백핸드를 내야수로 치면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글러브 또는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고 포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낮은 공이 왔을 때 또는 기본적인 세팅 자세가 미트 웹을 내려준다고 생각하세요. 내려준 상태에서, 자, 세 번째,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하면 좋죠. 미트가 낮게 오는 공보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생기면 큰 움직임이 발생해요. 그래서 최대한 오래 참아야 돼요. 공이 내 앞에 도달할 때까지 미트 웹을 내려준 상태에서 최대한 기다리고,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수 없으니까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합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말했던
야구공이 투수를 보고 있겠죠. 웹은 내려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트가 올라왔다 내려가지 않았죠. 자, 이렇게 잡았을 때 큰 움직임이 없이 미트를 자연스럽게 프레이밍 박스 안으로 올려줄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잡는 모습을 몇 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을 잡는 최초의 이 글러브 모양을 유지할 것. 자, 두 번째로는 자꾸 글러브 날을 세우면 어차피 손목에 힘도 들어가고 어차피 포구할 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내야수가 백핸드를 잡는다, 땅볼을 잡는다라고 생각한 글러브 웹을 내려준 모양에서 일방통행, 세 번째 일방통행으로 바로 올라오면서 잡는다. 절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포구하게 되면 큰 움직임이 생긴다는 걸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레슨 때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